김제 지역 닭 가공업체발 코로나19 확진자가 2명 추가돼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북 지역의 누적 확진자는 1,0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전북 지역도 다음 달부터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시민 154만 명의 접종이 우선 목표입니다.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어머니에게 중상을 입힌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우리 지역 상권을 소개하는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시간에는 정읍 샘고을 시장을 소개합니다. 또 다른 100년을 꿈꾸는 시장 상인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계획에 따라 전북 지역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시민 154만 명의 접종이 우선 목표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안구는 예술회관 다목적 강당, 고창구는 청소년 수련관 체육관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김제시의 경우 이 실내 체육관에 백신 접종센터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접종 공간이 충분하고 냉동고를 설치할 수 있는 곳에 마련됩니다. 전북 지역은 전주에 2곳, 나머지 13개 시군은 1곳씩 접종센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상온에서 유통이 가능한 백신은 도내 위탁 의료기관 400여 곳에서 맞게 되고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시설 입소자 같은 경우 방문 접종도 제공될 계획입니다. 실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게 되는 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이 차질 없이 최종 설치 및 지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과 함께 지자체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북도는 정부 목표에 따라 먼저 요양병원과 노인의료복지시설,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를 1분기 안에 접종할 계획입니다. 2분기엔 65살 이상 고령층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일반 성인 1,100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 뒤로는 2차 접종이 이루어지고 별다른 이유 없이 접종을 거부하면 가장 뒤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렇지만 백신 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건 마스크 쓰기와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게 방역 당국의 설명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 단계 조정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내용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방역수칙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전북도와 시군들은 짧은 기간에 많은 시민이 접종해야 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시행 추진단을 가동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상 반응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는 대응팀도 꾸릴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김제시의 한 육가공업체와 관련해 추가로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육가공업체 직원의 가족인 확진자들은 익산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창에서는 해외 입국자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군산에서도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돼 29일 오후 5시 기준 도내 누적 확진자는 모두 1,035명입니다. 흉기로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하고 가족에게 상처를 입힌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정읍시의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하고 B씨와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우리 지역의 상권을 소개하고 소상공인들을 만나보는 동네 가게 함께 가게 순서입니다. 네, 김남호 아나운서. 네. 혹시 전통시장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저는 시장에서 파는 반찬이 저렴하기도 하고 양도 많아서 반찬 사러 자주 가거든요. 이혜은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네, 반찬도 맛있지만 저는 그 시장표 떡볶이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먹거리도 많지만 즐길거리도 상당히 많잖아요. 예, 이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곳이 전통시장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지역에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지역 주민들의 곁을 지킨 시장이 있죠. 네, 무려 100년이나 된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전북방송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해에 준비한 기획 보도입니다. 첫 순서로 정읍 샘고을 시장 상인들을 이진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가까운 곳에서 100년 넘게 자리를 지킨 곳이 있습니다. 한 세기가 지나도록 변함없이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정읍 샘고을 시장입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은 시장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추억을, 또 다른 이에겐 새로움을 주는 이 기계는 지난 50년 동안 쉬지 않고 솜을 튼 타면기입니다. 주변에 솜공장이 6곳이나 있었을 정도로 호황을 누린 적도 있지만 지금은 이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영만 씨는 손수 목화씨에서 솜을 분리해 이불을 만들어 주민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손때 묻은 기계만큼이나 어느덧 나이가 들어 이제 곧 80을 바라보는 이 씨는 꾸준히 찾아주는 손님들 때문이라도 멈출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전에 이게 우리 가족들을 다 교육시키고 먹고 살고 그런 자기를 애착이 있기 때문에 못 버리고 지금도 일거리가 없도록 내 건강을 허락은 난 지키고 있어요. 요즘은 주변에서 보기 힘든 뻥튀기 기계를 샘골 시장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정년 이후 고향에 돌아와 뻥튀기 기계와 함께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서광열 씨. 서 씨는 하루 매출액만큼이나 매일 마음에 쓰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단골 손님들의 건강.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많은 정읍의 특성상 이곳을 자주 찾는 손님들의 평균 나이도 많아졌습니다. 단골 손님의 발길이 뜸해지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이 앞서곤 합니다. 점점 그 어르신들 감소된다고 할까요? 이렇게 매번 오셨던 분들이 안 나오시면 이렇게 뭐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 계시든가 아니면 돌아가셨다든가 이제 연로하셔가지고 안 나오시니까. 이렇게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손님들과 함께 세월을 지낸 샘골시장 상인들에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두 번의 큰 화마가 시장을 덮쳤지만 상인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어려운 시기를 묵묵히 이겨냈습니다. 정읍 샘고을 시장은 역사가 지금 한 107년 됐어요. 조선실록에 우리 여기가 이 시장이 물건을 교환했던 장소다. 그래서 근교에 있는 도시들이 정읍 샘고을 시장으로 장보러 이렇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반찬 가게를 운영하는 동서를 따라 시작한 사업이 어느덧 30년이 된 오길자 씨. 전국에서 택배 주문이 밀려들 정도로 솜씨 좋기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 속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은 크게 줄었지만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단골 손님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그래도 좀 버틸 수 있는 것이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있어가지고 단골 손님이요. 단골 손님 때문에 되고 또 저희는 또 택배가 많이 나가요. 제주도 울릉도까지 나가니까 택배로 또 그나마 좀 바쁠 때는 김치 같은 택배 이런 걸로 해서 그나마 조금 유지가 됐죠. 얼마 남지 않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을 부치는 프라이팬은 쉴 새가 없습니다. 조희로 씨가 어머니 가게 일을 도우려고 샘골 시장에 온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도와달라는 한마디에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며 서울에서 내려온 아들 내외가 어머니는 그저 고마울 뿐입니다. 아들이 올 때는 1년에 한 번, 1년에 명절 때 2번밖에 못 쉬었어, 제가 휴무를. 근데 아들이 오면서부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휴무를 갖게 되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그게 제일 좋죠. 부모님이 일궈낸 삶의 터전을 이어가는 이들은 또 있습니다. 떡을 매만지는 솜씨가 아직은 서툴기만 하지만 열정만큼은 간 나온 떡만큼이나 뜨겁습니다.
명절과 같이 바쁠 때 잠깐 일손을 도와드린 적은 있지만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떡 만들기에 나선 김재하 씨. 30년 넘게 이 가게를 꾸려온 어머니보다 더 맛있는 떡을 만들겠다는 꿈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30년간 일궈놓은 그 떡집의 명성에 이을 수 있게 이렇게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족하십니까, 이 발언? 네, 잘할 것 같아요. 우리 둘째가 아주 야무지거든요. 샘골시장의 앞으로의 100년을 함께 시작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운영하다 지난해 샘골시장에 둥지를 튼 김종숙 씨 부부.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개발한 국수 육수와 얇게 썬 계란 지단이 특징인 김밥은 부부의 자랑입니다. 가장 혹독했던 지난 한 해를 버텨냈던 만큼 샘골시장에서 오래도록 국수 가락을 뽑아내고 싶다고 부부는 소망합니다. 보통에서 이제 마트나 그런 데 가시는데 전통시장에서도 그런 정이 오가고 있으니까 그런 면을 생각해서 조금 그 상인들을 위해서 좀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긴 해요. 사실은. 살아있는 전통시장 박물관이라 불릴 정도로 지난 100년 명맥을 이어온 정읍 샘골시장.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사람들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시장의 또 다른 100년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없이 쌓여있는 택배 상자.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고강도 업무에 따른 택배 종사자들의 과로사 발생도 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늘리는 등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할 텐데요. 택배비 인상 등 환경적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지 홍승현 기자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민들은 대체로 택배 근로자의 어려움에 공감했습니다. 밤 9시 이후 택배를 배달하는 심야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전만 해도 충분히 배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사고도 많을 것 같고. 하지만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급한 물건일 수 있는데 이제 좀 늦게 오니까 그건 이제 또 안 좋은 점이지 않나 이제. 고객이 좀 싫어할 것이고 아마 우리 장사하는 분들은 좀 부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만일 심야 배송을 줄이고 택배 분류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인력 고용 등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 택배비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습니다. 택배 기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소수도 일하는데 그 정도는 받아야겠다. 그러니까 좀. 한편에선 택배비 인상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택배 회사 측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의 그 퍼센테이지는 자기들이 조금 감수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 택배업계는 어떻게 생각할까? 소비자들은 우린 2,500원 주고 택배를 시키는데 실적으로 회사와 회사의 그 대형 거래는 상당히 이보다 저렴한 한 1,500원 선 그 정도 거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 가격으로는 택배 하나를 배송해도 몇백 원밖에 기사들에게 남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택배 노동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그래도 이제 우체국 같은 경우는 정규직들이 일부 소화를 하니까 괜찮은데 일반 사설 택배회사들은 아마 많이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2주가 채 남지 않은 설날. 택배 대란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택배업계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